한 복도식 아파트의 낡은 복도. 조폭 건달 몇 명이 거칠게 계단을 올라 집 앞에 모였습니다. 낡은 철문 너머 안에는 한 할머니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고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죠. 문이 삐걱 열리는 순간 할머니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든 덤벼봐라. 는 듯 싸움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기세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침묵은 팽팽했고 분위기는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30분 박미자의 눈이 알람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78해를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알람이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고요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미자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미자는 베란다로 나가 태극권을 시작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유연한 몸짓으로 길을 모으고 내보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손끝과 발끝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본다면 평범한 할머니의 아침 운동으로 보일 테지만 미자의 몸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그녀가 배웠던 모든 기술들을.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현관문이 열리며 이웃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자는 금방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젊었을 때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안 고쳐지네요. 오늘도 일 나가세요? 네, 할머니.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죠. 미자는 이웃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돌아와 몇 가지 동작을 더 마무리했습니다. 일상의 가면을 쓰는 것은 50년간 연습해온 기술이었습니다. 은퇴한 교사. 그것이 이웃들에게 알려진 미자의 정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미자는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특수 제작된 독침 세트, 위장용 도구들 그리고 암호화된 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씩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자는 금고를 다시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북파공작원으로서의 삶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미자는 딸 소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은 반찬을 가져다 주는 날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뒷좌석의 대학생, 앞쪽에 직장인 커플, 운전석 옆에 노인. 모두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희 셋이 어떻게 다 먹어요? 소희가 미자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손녀 지훈이가 일이 바빠서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는다며. 할머니가 이렇게라도 챙겨줘야지. 미자의 마음속엔 항상 손녀 지훈이 특별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경찰이 된 지훈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종종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면 미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훈이 올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소희의 말에 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온다고. 그럼 내가 토요일에 갈비찜을 해야겠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가끔씩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1970년대 미자는 HID 대북심리전단 소속 북파공작원이었습니다. 코드명 밤의 제비. 평양의 어둠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첩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북한 고위 간부를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소희의 목소리에 미자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잠깐 옛날 생각이 났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강남의 대형 쇼핑몰에 들렀습니다. 손녀 지훈을 위한 작은 선물을 사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향수 코너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강태산. 50년 전 북한에서 마주쳤던 난파공작원. 지금은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강태산이었습니다. 그는 미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미자는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든 향수병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떨림을 억누르며 진열대를 붙잡았습니다. 밤의 제비, 오랜만이군요. 태산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오른손 손목에는 검은 호랑이 문신이 보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미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태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기력이군요. 하지만 그 눈빛은 속일 수 없어요. 당신이 바로 그 밤의 제비죠. 미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쇼핑몰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누구도 이들의 대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실례지만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자는 돌아서려 했지만 태산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동료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태산의 목소리에는 50년의 분노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미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산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밤의 제비. 이번에는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을 테니까요. 태산은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5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태산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위험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자는 책장 뒤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독침을 손에 쥐고 오랜만에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시간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의 제비가 다시 날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구나. 미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일주일 내내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강태산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미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그녀는 자리에 앉아 무거운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자를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미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미자 할머니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자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구시죠? 미자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옆을 살피더니 소매를 살짝 걷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검은 호랑이 문신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호라고 합니다. 흑호파의 일원이죠. 우리 보스가 할머니 같은 분을 찾고 있어요. 미자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흑호파. 강태산이 이끄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누구도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나는 그저 늙은이일 뿐이에요. 무슨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착각이라고요? 밤의 제비라는 코드명은 기억하시나요? 미자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북한에서 사용했던 암호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남자가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요. 미자는 일어나려 했지만 민호가 그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이 강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할머니. 50년 전 평양에서 우리 조직을 박살낸 여자가 바로 당신이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미자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탈출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다음 역은 2분 후. 문이 열리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USB를 내놓으세요. 우리 보스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민호의 말에 미자는 놀랐습니다. USB라니요?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과거 임무 기록들. 그것들이 담긴 USB를 강태산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미자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리 내세요. 미자는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오래된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상대방을 제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그녀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으, 충격으로 미자는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를 때리는 거야? 한 학생이 소리쳤지만 민호가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속으로 묻혀있던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훈련을 떠올리며 반격하려 했지만 나이든 몸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관절이 쑤셨고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USB를 주워들었습니다. 다음엔 운이 없을 거예요, 할머니. 그는 미자를 비웃으며 내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볼이 화끈거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공작원이었던 그녀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한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옆자리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그녀는 부어오른 뺨을 가리기 위해 머리카락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그날 저녁 지훈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반갑게 달려와 미자를 안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뺨이 왜 이렇게 부어 있어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지훈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미자가 둘러댔지만 지훈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경찰인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할머니, 누가 할머니를 때렸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도 부엌에서 나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미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하철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 정체나 USB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를 노인으로 보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어. 내가 지키려다 넘어졌지. 지훈은 할머니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혹시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나요? 미자는 침을 삼켰습니다. 지훈은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냥 돈을 원했던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CCTV 영상을 확보해 볼게요. 그자를 꼭 잡아내겠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지훈이 더 깊이 파고들면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소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침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50년 전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평양 1972년 그녀의 임무는 그 간부가 남한으로 망명하려 한다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강태산의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남한에 침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들의 계획을 남한에 전달했고 결국 강태산의 조직은 와해되었습니다. 많은 요원들이 체포되거나 사살되었지만 강태산은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나 그가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미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을 원망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훈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미자는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일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훈련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수 독침 다루는 법, 위장술, 미행감지법.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익혀야 했습니다. 미자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밤의 제비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미자는 독침을 들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천천히 옛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우는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에서 지하철 CCTV 영상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훈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 자식.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남자의 얼굴을 캡처해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훈은 커피를 한 잔 들이키며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자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그냥 네가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았으면 해. 미자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있으시죠? 그 남자가 왜 할머니를 노렸는지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미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윤아, 오늘 저녁에 할머니 집에 와줄래? 얘기할 게 있어. 미자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두려움과 결의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네, 할머니.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서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민호 34세. 전과 3범. 조직폭력, 마약 유통,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흑호파의 일원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흑호파? 지훈은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흑호파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이었습니다. 위조 여권 제작,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등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목은 강태산. 지훈은 강태산의 프로필을 열었습니다. 58세, 20년 넘게 조직을 이끌어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조직이 평범한 할머니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지훈은 미자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평소와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훈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와, 지윤아. 지훈은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던 할머니의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장이 옮겨져 있었고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테이블 위에는 낯선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바늘 같은 것, 위장용 도구들로 보이는 물건들, 그리고 여러 개의 암호화된 노트.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의 결의가 서렸습니다. 지윤아, 할머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단다. 미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1970년대의 북파공작원이었어. 지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파공작원이요? HID 소속이셨다고요? 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대학에서 현대사 수업을 들었어요. HID. 대북심리전단이죠? 할머니가 정말 그곳에서 일하셨다고요?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코드명은 밤의 제비였어.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여러 번 북한에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했지. 그리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마지막 임무에서 강태산의 조직을 와해시켰어. 그는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이었어. 내가 그의 계획을 알아내서 남한에 전달했고 결국 그의 조직은 무너졌지. 많은 요원들이 체포되거나 사살됐어. 하지만 강태산은 도주했어. 지훈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할머니가 평범한 할머니가 실은 북파공작원이었다니 너무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USB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 임무 기록이야. 북한 내부 첩보와 함께 아직 북한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요원들의 신원도 담겨 있어. 강태산이 그것을 얻으면 그 정보로 복수할 수 있을 거야.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비밀, 흑호파, 위험한 정보가 담긴 USB.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윤아.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너도 위험할 수 있어. 미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제가 경찰이잖아요. 저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미자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지윤아. 하지만 이건 위험한 일이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미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위? 나야. 밤의 제비. 다음 날 오후 카페에서 3명의 노인이 만났습니다. 미자와 2명의 남자. 한 명은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노인, 다른 한 명은 70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이냐, 제비? 단단한 체격의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최대위, 전직 HID 요원이었습니다. 거의 30년은 된 것 같군.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김영철이 차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현재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전우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슬픔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나이가 들었고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강태산이 돌아왔어. 이 말에 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흑호? 그 자식이 아직 살아있었나?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는 조직을 만들었어. 흑호파라고 해. 위험한 자들이야. 영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이지.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 미자는 그들에게 최근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쇼핑몰에서의 마주침, 지하철에서의 공격, 그리고 USB.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지? 대위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산을 멈춰야 해. 그리고 USB를 되찾아야 해. 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늙었어. 제비. 예전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 알아. 하지만 우리에겐 지윤이 있어. 미자는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지훈은 두 노인 앞에서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사이버 수사대 경찰입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세 분의 경험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위와 영철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오래된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밤의 제비. 마지막 임무를 함께 하자. 새 노인과 한 명의 젊은 경찰.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역할, 정보 수집 방법, 그리고 흑호파를 약화시킬 방법. 미자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결의에 찬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밤의 제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강태사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정성훈이 체포됐다고? 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선 부하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스. 어제 저녁 도박장 급습대에 붙잡혔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태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2명의 조직원이 체포되었습니다. 먼저 윤대철이 마약거래 현장에서 붙잡혔고 이제 정성훈까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태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조직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의 제비.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로 코드명이 흘러나왔습니다. 50년 전 그의 인생을 망친 여자. 태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결심한 듯 돌아섰습니다. 민호를 불러. 잠시 후 이민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USB는 분석해봤나? 태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스. 하지만 파일들이 모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해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태산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직접 움직일 때가 온 것 같군.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녀가 경찰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라고 합니다. 태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무서워서 50년간의 원한을 포기하란 말인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산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겠어. 한편 미자의 아파트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훈, 대위, 영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으로 흑호파의 통신을 해킹하려 시도하고 있었고 대위는 망원경으로 아파트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설치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침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보관해온 특수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독침 세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빠르게 독침을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응, 괜찮아. 지훈은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지윤아.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그때 영철이 급하게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위자, 움직임이 티감지됐어.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 차가 도착했어. 미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강태산 온 거야. 대위도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다가왔습니다. 3명이 차에서 내렸어. 1명은 분명 태산이야. 미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5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에 찬 떨림이었습니다.
지윤아, 너는 안방으로 가. 대위와 영철, 너희는 계획대로 위치에 있어.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미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그녀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 똑똑똑.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랜 친구예요. 제비. 태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미자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독침이 소매 속에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제비는 여전히 살아있군요. 태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차가운 증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군요. 흑호. 미자가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압축된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태산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부하들이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태산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의 문제야. 밖에서 기다려. 부하들은 마지못해 복도에 머물렀고 미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와 태산 2사람만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장, 사진들 그리고 창밖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았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동료들이 모두 죽었어요. 태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오래된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이 낯선 땅에서 범죄자로 살아야 했어요.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난 그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권총을 꺼냈습니다. 미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움직여 소매에 숨겨둔 특수 독침을 준비했습니다. USB를 내놔요.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세요. 태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50년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복수에 집착하는 거죠? 태산. 우리는 모두 시대의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미자의 말에 태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다시 표정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50년이 지났어도 당신은 여전히 북한 요원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군요. 그들은 내 형제였어요. 태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손에 든 총이 미자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50년 전의 밤의 제비로 돌아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미자는 독침을 태산의 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태산은 반응할 틈도 없이 목에 독침이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목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태산은 휘청거리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죽이는 독이 아니에요. 하지만 24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만들죠. 미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산의 눈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할머니가 태산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미자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평생 잊지 않았던 기술이에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태산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지만 이미 대위와 영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몸싸움 끝에 두 노인은 놀라운 기술로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지훈이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찰에 연락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지우는 할머니가 태산을 제압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란다. 미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유령이 마침내 사라진 것입니다. 곧 경찰들이 도착했고 태산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습니다. USB도 무사히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산의 신원을 조사하던 중 그가 실은 미자가 50년 전 임무 중 구출했던 북한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미자는 이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태산은 그토록 자신을 증오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서울구치소 면회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은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태산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왔습니까? 태산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HID 극비 문서였습니다. 당신이 강태성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신 아버지가 내 마지막 임무였어요.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오래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는 날 버리고 혼자 도망쳤어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북으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태산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을 증오했어요. 내 인생을 망친 원흉이라고 생각했죠. 태산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수용소로 보내진 가족, 16의 탈출의 범죄의 길로 들어선 이야기. 미자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시대의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미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시계 뚜껑을 열자 어린 태산과 아버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순간 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이에요. 당신도 나도. 3년 후 봄날의 오후, 미자의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소파에는 미자, 태산, 대위, 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멋있네요. 미자 씨. 태산이 말했습니다. 그는 출소한 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부드러워진 표정, 편안한 옷차림. 그는 이제 흑호가 아닌 그저 한 명의 노인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 다 모이셨네요. 지훈은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미자의 81번째 생일이자 정부가 비밀리에 북파 공작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셨어요. 지훈이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자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야. 그저 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태산은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대위가 와인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밤의 제비, 흑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밤 미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자, 태산, 대위, 영철 그리고 지훈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미자의 마지막 임무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그녀의 진짜 유산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힘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안녕, 제비야. 이제 편히 쉬렴.